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 톡톡히 누릴 산업은? 네, 중국 리오프닝 이야기네요.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이후로 중국에서도 서서히 소비가 풀리고 있고요. 경기가 재개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오늘 한중 관계가 살짝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 내부 상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연희님? 그동안 중국의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을 못하게 되고 또 이동을 못하게 되니까 소비도 많이 줄었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 내에서 이제 도시 이동 수요가 회복하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노란색이 2021년 지표고 회색이 2022년이고요. 또 파란색이 최근 지표거든요. 근데 보시면 최근까지의 지하철과 도로 혼잡 지수를 보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수요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난 면세점 매출을 통해서도 이 중국 내부에서 여행 수요도 함께 회복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이난은 중국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섬인데 이제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처음으로 춘절 휴가를 이렇게 맺었었잖아요. 네. 지난 1월에. 그때 이제 하이난 섬에 12개 면세점이 있는데 네. 그 면세점의 매출 총액을 집계를 했더니 4,870억 원으로 나왔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또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325% 증가했다라고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이랑 보복 소비 수요가 많이 상당히 회복됐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하이난성에서도 이제 올해 관광객이랑 관광 수입의 목표를 20%, 25% 증가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중국에서 이렇게 여행에 대한 수요라든지 소비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국내 산업들이 부응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수요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방한 수요 이런 측면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중국이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2019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어느 나라를 가장 많이 방문을 했느냐 이걸 봤더니 1위가 태국이었고요. 네. 2위가 일본이었고 3위가 한국이었거든요. 그 당시 한국이 3위였지만 한 602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방한을 했어요. 네.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어쨌든 하늘길이 다 막히면서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더니 작년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중국인 수가 23만 명까지 급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급감했지만 이제 다시 중국 내부에서도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신한투자증권에서 예측하는 올해 수치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한 663% 증가하면서 174만 명까지 우리나라로 방한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수치가 이제 2024년이 되면 한 700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에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전망들은 있는데 사실 체감적인 수요는 좀 더딘 것 같아요. 네, 한투증권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또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리오프닝 이후에 이제 동남아도 우리나라를 많이 오고 일본 관광객들도 우리나라를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나라와 비교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 수요는 상당히 더디게 늘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가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단체 관광객에 대한 허용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점이 첫 번째 리스크였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한국이랑 중국을 오고 가는 항공편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급감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됐지만 그때 인프라가 지금으로서 아직 회복이 되지 못한 상황, 네. 이 두 가지가 좀 수요를 더디게 하는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파급 효과가 지금까지는 아직 예상보다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단체 관광이 조금 더 회복이 돼야지 확실하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항공 노선으로 좀 특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항공 노선 상황은 어떤가요? 항공 노선은 이제 코로나 때 워낙 많이 항공편을 줄였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국제선 항공편이 주당 한 1,100회 정도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많이 늘었을까요? 네, 맞아요. 네, 80회까지 늘어났고요. 네. 이제 9월까지는 이거를 한 900회 수준으로 네.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항공노선이 이렇게 좀 천천히 그래도 회복을 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 이제 면세업계들의 흐름들을 쭉 봤을 때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다이공들, 그러니까 보따리상들의 네. 방문이 좀 클 것 같아요. 이 다이공들이 대거로 이제 화장품을 사가서 중국에서 되팔거나 이런 형태 때문에 사실 중국 리오프닝 종목들이 뭐 중국 소비 회복과 많이 연관이 지어지는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 다이공들이 많이 방문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건 그 알선 수수료였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리스크가 해결됐나요? 다이공은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중국이랑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면세점에서 물건을 좀 대량으로 싸게 구입해가지고 네. 중국 내부에서 약간 여러 가지 유통 경로를 통해서 마진을 남기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다이공들은 롯데나 신라, 신세계 이렇게 국내 3대 매출 면세점에서 매출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아무래도 개인들이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 수가 워낙 급감하다 보니까 다이공들의 매출액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거의 한 95%까지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다이공이 결국에는 면세점 업체들에게는 유일한 고객이었고요. 이렇게 다이공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니까 이들이 점점 높은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네. 면세점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수료를 높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라도 줄 수밖에 없는 게 유일한 고객이다 보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높은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재고 처리를 하는 식으로 이제 다이공들에게 그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또 다시 리오프닝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개인들이 우리나라를 방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이공들의 영향력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면세 기업들도 다시 수익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수료를 점점 낮게 책정하기 위해서 정상화를 밟기 위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중국에서는 5월, 6월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다가오는 5월에는 또 노동절 연휴도 있고 또 6월에는 징동데이 또 있으니까 어쨌든 이 시기에는 중국 내부에서 또 굉장히 소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다이공들이 다시 그 내부에서의 수요를 위해서 재고를 축적해야 되는데 지금 수수료가 다시 낮아진 상황에서 또다시 우리나라 면세점으로 와서 이 수요를 축적하면 결국에는 면세업계들에게는 이게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선 수수료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이 되고 영향력도 낮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면서 면세 업종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면세점들은 그렇고 또 중국에 소비하면은 화장품이 생각나거든요. 화장품은 어떤가요? 화장품 업종은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 화장품 기업들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특히나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를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리오프닝이 되면서 화장품 업계들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많이 발간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면세 업황이 개선이 되면 그 면세점 안에 어쨌든 화장품 기업들이 입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면세 업황이 좋아지면 화장품의 업황도 같이 수혜를 받아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면세 기업들에게 본인의 화장품들을 납품할 때 마진을 한 20% 정도로 가져가거든요. 네. 근데 이 20%의 마진이 이제 화장품 입장에선 되게 높은 마진으로 측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세점의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마진도 높게 가져가기 때문에 네. 화장품 기업들은 수익성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 좀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중국에서 한창 한한령을 하면서 한류 바람 좀 차단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뭐 K 콘텐츠, K 뷰티 이런 판매가 좀 부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자체적인 브랜드 파워들을 굉장히 많이 키워 나가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K 뷰티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았지만 그쵸.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는 거의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정도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내세우면서 자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인기 많았던 브랜드가 설화수도 있었고 뭐 후도 네, 있었고 맞아요.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중국 내부에서도 이런 뷰티 아이템들이 있다 보니까 이 인기가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동안의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리스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 결국에는 또 우리나라로 오면서 K 콘텐츠, K 뭐 뷰티 이런 것들을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다시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 방한하는 중국들의 큰 손에
목표를 우리나라 오는 방문 목적을 네네네. 봤더니 거의 80% 이상이 쇼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외국인들은 결국 우리나라 쇼핑하러 온다 이런 키워드를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와서 화장품을 좀 많이 사가면은 또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저도 예전에 화장품 리포트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브랜드를 따라하는 그런 제품들도 맞아요.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K뷰티는 K뷰티 그 명성 그대로니까요. 앞으로 조금 수요가 살아나게 된다면 소비도 같이 늘고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기업들도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았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을 하다 보니까 화장품 수요들이 많이 줄었는데 이때 좀 비용 절감에 노력을 했던 걸로 보이네요. 네, 코로나로 워낙 이제 화장품 업계들이 침체를 겪고 실적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매장들을 거의 다 이제 철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도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는 반면에 또 이제 브랜드에 대한 약간 리뉴얼도 하고 네.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하면서 변화의 바람을 불어가고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다양한 네. 마케팅들을 시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으면 아모레퍼시픽이 원래 방판으로 굉장히 유명한 네, 맞아요. 브랜드잖아요.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그 안에 카운셀러라는 이제 판매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문 판매 가지고 그 판매하는 채널이 있는데 보통 방판의 타겟층은 우리 이제 부모님 나이대 40대, 50대, 60대잖아요. 근데 이 방판의 판매 채널을 온라인으로까지 이렇게 넓히기 시작하면서 비대면 채널 결국에는 MZ세대들 20, 30대도 함께 공략하겠다라는 채널 다양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채널까지 좀 다양화하면서 어느 정도 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설화수도 상당히 좀 브랜드 이미지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 설화수 진짜 요즘에 SNS만 들어가면 로제가 또 예쁜 네. 사진으로 설화수를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설화수 브랜드 역시 보통 이제 엄마들이 쓰는 브랜드로 많이 알고 맞아요. 있지만 네. 이제는 이 브랜드 이미지를 좀 젊게 가져가겠다라고 전략을 세우면서 굉장히 인기 있는 이제 블랙핑크의 로제를 광고 모델로 발탁을 하면서 타겟층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화장품 기업들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 시기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영업 효율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들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타겟층 확장이라는 기회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효과는 정말 어떻게 나오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비용을 절감하면서 영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가 브랜드들은 어느 정도 수익성 방어가 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사실 제일 궁금한 점은 최근에 보니까 여기 합정동에도 로드샵들이 되게 많았는데 자취를 많이 감췄어요. 로드샵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로드샵 아무래도 고가 브랜드들도 힘들었는데 네. 로드샵들도 당연히 힘들었겠죠. 로드샵들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침체기를 심하게 겪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이제 로드샵 업계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영업이익이 흑자를 달성했다라는 그렇군요. 발표를 네. 했습니다. 이니스프리도 있고요. 에뛰드 하우스, 미샤, 또 레이처 리퍼블릭 이렇게 모두 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번 흑자가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 네. 어쨌든 국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살아났고요. 이런 점이 이번에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또한 로드샵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중국에만 판매를 이제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채널 다약화를 위해 가지고 해외에서도 다양하게 좀 판매 채널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네. 이렇게 해외 매출에 대한 다변화를 시도한 것도 이번에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명동에서도 다시 외국인의 비중이 많이 늘었다 이런 기사들이 네.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명동은 또 로드샵을 빼놓을 수 없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또 결국에는 로드샵의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도 그 얘기를 좀 비슷하게 했었는데 제가 그저께 명동에 다녀왔거든요. 네. 사람 많아졌죠. 네, 사람이 진짜 많고 외국어가 굉장히 많이 들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좀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로드샵들도 이렇게 흑자로 또 전환됐는지는 또 처음 알았네요.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 관련된 면세업계 얘기도 했고 화장품 얘기도 해봤는데 그러면 종목으로는 어떤 걸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아쉽게도 오늘 약간 실적이 네, 주가가 오늘 좋지는 시기가 않습니다. 조금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은 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제 증권사에서 좀 최선호주로 뽑는 종목을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첫 번째로 면세점 종목으로는 호텔신라입니다. 이제 네. 호텔신라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하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낙폭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한 달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호텔신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9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신한투자도 역시 기존 9만 원에서 95,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또 하나증권에서는 이 호텔신라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최선호주다라고 꼽고 있는데요. 그럼 호텔신라 왜 이렇게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제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린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결국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면세 매출에 대한 회복성, 이게 결국엔 실적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따이공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점점점 낮추는 와중에 이제 다가오는 5월, 6월에 대한 이벤트 때문에 따이공들은 다시 수요를 챙기기 위해서 물건을 구매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실적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호텔신라에서 인천공항 면세 사업자에 대한 뭐 G15구역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면세점에 이제 인천공항에 입점하는 면세점들이 임차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컸죠, 네. 근데 이번에는 약간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좀 낮춰주기도 했고요.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5년이었지만 이번에 10년으로 장기 네. 계약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면세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리스크 요인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면세 업계 중에서는 이제 증권사에서 호텔신라를 좀 최선호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이제 호텔신라 분위기가 많이 올라오면서 1년 내 굉장히 또 많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호텔신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똑똑박사 에디님도 지금 오늘 기회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면세업계에서는 호텔신라, 화장품 업계에서는 어디를 좀 주목하고 있을까요? 네, 화장품 기업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을 꼽고 있거든요. 네. 이제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모두 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중국발 실적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아모레퍼시픽은 면세 업황 개선에 따라 수혜주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1월에서 2월까지는 중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공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이번 1분기 실적은 그래서 이제 감소를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요. 이제 3월부터는 다시 방한 중국인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항공편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 수는 더 급증할 것이니만큼 실적도 함께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면세점 내부에서도 이제 화장품 매출이 가장 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했지만 설화수가 이번에 다시 리브랜딩을 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말 젊은 타겟층들이 사실 고가잖아요. 선뜻 지갑을 열었는지 이런 수요들을 좀 같이 회복을 하는지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랜드에서는 또 아모레퍼시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면세 업종과 같이 연결을 해서 또 아모레퍼시픽도 좋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증권사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화장품에서는 사실 뭐 브랜드들도 있지만 OEM, ODM사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쪽에서는 좀 주목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OEM 기업으로는 코스맥스라는 종목도 증권사에 많이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각 증권사에서는 화장품 기업 중에서 리오프닝으로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게 또 코스맥스다라고 네. 하면서 약간 아모레퍼시픽이다, 코스맥스다 이렇게 엇갈린 전망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랑 교보증권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최선호주다라고 꼽고 있고요. 네. 또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코스맥스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면세 제품들을 줬을 때 네. 20%의 마진을 낸다고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화장품 업계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면세 기업들은 그렇게 수익성이 높지 않다라는 그렇겠죠. 뜻으로도 네.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세점들이 이제 이번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수익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과연 한국 화장품들이 그렇게 수익성이 면세 업계에서는 좋지는 않은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맥스가 최대 수혜주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맥스가 그럼 최대 수혜주라면 실적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좀 전망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FN 가이드에 따르면 이제 코스맥스 올해 매출액이 1조 7,801억 원을 네. 달성을 하면서 지난해 대비 이제 매출액이 한 9.25% 증가할 것이다,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 99%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는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가장 높은 화장품 OEM, ODM사이니만큼 이제 중국 내에서 소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이제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일본 내에서 신규 고객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현지 법안을 설립을 했고요. 또 2025년에는 일본 현지에서 생산 시설까지 갖추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는 시장까지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OEM사로도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소식들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오늘 종목들은 조금 밀리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밀릴 때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산업에 대한 분석들 꼼꼼하게 해드렸으니까요.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체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